안녕하세요. 강남 YBM 원탑 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박진영 강사입니다. 지금부터는 YBM 모의고사에서 파트 6와 7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6는 총 16문제로 구성이 돼 있죠. 저희가 4문제씩 4세트 이렇게 총 16문제인데 일단 파트 5랑은 조금 다릅니다. 파트 5는 이전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저희가 해석을 최소화하고 빈칸 앞뒤 구조 보면서 많이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법이랑 어휘 문제가 주로였거든요. 근데 파트 6는 딱 문장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파트 7처럼 독해 요소가 가미가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줄 다 해석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파트 5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즐겁게 재미있게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상적인 시간은 8분이라서 한 세트당 2분 정도로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해설 영상에서는요. 그 4개 세트 중에 2개 세트 반 정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131번에서 134번 세트 진행을 해볼게요. Refer to the following information, 정보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질문을 보는 건 아니고 쭉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Braswell Fitness Center이라고 해서 헬스장 얘기가 나왔고요. 헬스장에서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그때 카드를 받고 그러는데 그거에 관한 정책에 대해 설명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파트 5 때처럼 전체 읽으면서 빈칸 앞뒤 부분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럼 모든 멤버들은요. 멤버십 카드를 발급을 받을 거다. 우리 헬스장에 가입을 하자마자 이런 내용 나왔고 131번의 정답을 찾으려면 역시 빈칸 앞뒤를 보시되 지금은 보기가 비슷하긴 하죠. 그래서 문법 문제이자 약간 해석까지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for부터 시작해서 전, 명구 이렇게 묶기는 할 거예요. 그럼 전명구까지 묶을 건데 그러면 여기가 security 자체도 명사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신 분들이 되게 당황하면서 뭐를 써야 되지? A인가 B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아이는 이 security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전을 위해서, 보안을 위해서 이게 아니라 명사 뒤에 또 다른 명사를 섞은 복합 명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 아예 외우시는 게 좋아요. For security reasons까지가 짝으로 나와서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가 그냥 security reasons까지 덩어리째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뒤에 명사 자리 reasons 자리를 뚫어놨는데요. 이거 말고도요. 그 앞자리 security 자리를 뚫어낸 적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오답 보기에 막 형용사인 secure, secured 이렇게 나와서 수험자들이 굉장히 헷갈렸던 문제입니다. 근데 토익에 여러 번 등장했던 표현이니까 여러분 암기해 두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31번 이렇게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안전상의 이유로 그 카드에는 그냥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이 꼭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32번 가보도록 하죠. 132번은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문장을 넣는 문제예요. 그래서 ABCD를 보니까 굉장히 길죠. 그럼 이렇게 문장삽의 문제를 풀 때는 앞뒤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오늘은 정책 중에서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132번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보니까 카드는 should not be rent에서도 렌트 돼서도 안 되고 렌트 임대를 해서도 안 되고 대여를 해줘서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랑 공유를 해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비록 그 사람 다른 사람이 그쪽 헬스장의 멤버일지라도 절대로 공유돼선 안 된다 빌려줘선 안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기 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그 말을 여기다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doing so 그렇게 한다면 그건 어떤 result in 결과로 이어질 거냐면 멤버십이 termination 될 거래요. 그래서 오늘은 요 단어도 좀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termination이라고 하면 끝, 종결. 여기서는 멤버십이 해지될 겁니다. 라고 강력하게 나온 거예요. 봐주지 않아요.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멤버십 해지될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나온 거니까 요 단어 기억하시고 특히 termination 같은 경우 지금처럼 멤버십 또는 뭐 계약 아니면 또 뭐 정기 구독 이런 거 해지, 중결, 끝나는 거 할 때 쓰는 단어니까 termination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해석상 푸는 문제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3번 가볼게요. 133번은 어휘 문제입니다. 그럼 이쪽 이 빈칸이 들어간 곳에 문장을 쭉 다 읽으셔야겠죠? 그리고 또 다른 규칙이 나오는데 만약에 멤버십 카드를 lost,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때는 그 멤버십 카드가 다른 사람이 쓰지 않게 확실히 하기 위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빨리. 즉시 이런 말을 쓰셔야겠죠. 토익은 원래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정답 B번에 quickly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근데 quickly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는 빠르게 보고하고 빠르게 뭔가
처리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쓰는 표현이 immediately랑 promptly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계열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는 오답이었는데 지나가면서 단어를 좀만 정리해보자면 A번에 recently, 발음 recently라고 안 하고 recently로 제대로 해주시고요. 이 아이는 일단 과거 시랑만 많이 쓰이는 아이예요. 그래서 최근에 했었다, 얼마 전에 했었다, 과거 시랑만 많이 쓰는 거라 이렇게 미래 해주세요. 미래를 나타내는 명령문하고는 안 쓰고요. 그다음에 briefly는 간단하게라는 뜻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간단한 거니까 잠깐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어울리지 않고 suddenly도 갑자기 시간 표현이긴 하지만 어울리지 않았죠, 해석상. 그리고 마지막 134번 문제 풉니다. 이 아이도 보기가 비슷해서 문법 문제긴 해요. 동사 자리를 뚫어놓으면 우리가 파트 5 때부터 배웠죠. 수태시, 수일치, 대일치, 시제일치로 접근을 할 거라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은 요 금액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5 fee가 단수죠. S가 안 떴으니까. 그럼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it is, it must, it will, it has. 수일치는 다 괜찮았습니다. 자, 그럼 테일치로 가볼게요. 테일치는 아까 파트 5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빈칸 뒤를 보면서 목적어의 유무로 판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어 있을 때는 유능, 목적어 없을 때는 무수, 유능, 무수 외워주시고 그럼 빈칸 뒤를 봤는데 목적어 없이 전명구, 전명구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자, 그럼 목적어 없는 상태니까 무수, 수동태를 찾으면 되겠고 수동태는 앞자 따서 수, 비, pp 되다. 수비가 된다.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그래서 BPP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A번에는 BING지 BPP가 아니죠. 그럼 B번에도 BPP 없죠. 그럼 C번에 BPP, D번에 BPP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제를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시제는 전반적으로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 미래 느낌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미래를 나타낸 조동사 must, 여기도 미래를 나타낸 조동사 should 이런 거 나왔고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여러분이 분실을 해서 교체를 받게 된다면 뭐 추가 요금이 부과가 될 겁니다. 미래 시제로 가는 게 나니까 현재 완료보다 D보다는 C가 낫겠죠. 그래서 will, 미래 조동사 will까지 써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제가 골라온 세 번째 세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Refer to the following 메모가 등장을 했어요. 메모는 회람이란 뜻인데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단체 쪽지, 전체 쪽지를 보낸 겁니다. 뭔가 공지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히나 수기모토라는 분, 매니저인데요. 그분이 all staff, 모든 직원들한테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쭉 읽어보기 전에 139번 그냥 곧장 풀어볼게요. 얘는 일단 ABCD 보기를 보니까 다 비슷한 문법 문제네요. 그러면 문법 문제답게 빈칸 앞 뒤를 잘 보시는데 앞에 become이 나왔습니다. 그럼 become 다음에 누구 오죠? 이것도 이전 파트 5 강의에서 설명했던 내용이 또 겹치게 되는데 저희가 become은 대표적인 이형식 비동사류예요. 저 보어자리 형용사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become, be, remain 형까지 외우셔서 형용사를 쓰시면 됩니다. 형용사가 된다. 그럼 A, B, C, D 중에서 형용사 찾을 거예요. 형용사는 어떻게 찾기로 했었죠? 1단계 ly 부사를 찾으세요. 그다음에 ly 부사를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ly를 지워. 그래서 정답은 C, clear 쓰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반 형용사가 1순위예요. ed는 어디까지나 분사 형용사라 2순위예요. 그래서 저희가 형용사 쓸 때는 일반 형용사가 1순위, 그다음에 그게 어색하거나 없을 때나 2순위 ed 형용사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해석상도 그것이 clear, 명백하다, 분명하다를 쓴 것을 그것이 통과됐다 이렇게 쓴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이시 가짜 주어고 진짜 주어가 that부터 나와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 더 more efficient 시스템이 필요하다. 오늘 요게 주제예요. 더 efficient라고 하면 시간은 조금 단축시키고 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고 근데 뭐를 위해서였냐면 우리 회사가 점점 성장하면서 뭐 회의도 잡고 이벤트도 잡고 그때 일정을 잡고 있는데 그 일정을 막 수기로 쓰고 이러면 너무 오래 걸리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용할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시스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표현도 외울게요. To that end. 오늘은 정답으로 안 나왔지만 파트 6에 자주 등장하는 해입니다. 별표 치고 외울게요. 이거 그냥 끝에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내용을 있는 접속 부사인데요. 아까
초과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은 타일라 캘린더이라는 요게 앱이에요. 근데 앱이 여러분들 핸드폰에 받는 그 앱만 지칭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쓰는 그런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런 걸 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타일라 캘린더라는 앱을 앞으로 쓸 거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앱을 쓰면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뭐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내용 자체가 토익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줄거리예요. 근데 이렇게 회사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우리 이제 새로운 앱 쓸 거야, 더 효과적인 앱을 쓸 거야 라고 하면 직원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들? 좋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좀 반발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변화를 조금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손에 익었던 방법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좀 반발을 해요. 아, 원래 하던 거 하지. 귀찮은데. 아, 새로운 거 배우기 싫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아, 이거 그래도 이 앱을 지금 당장 쓰면 좀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굉장히 효과적일 거야 라고 이렇게 막 달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이거 쓰는 방법 몰라요? 이렇게 나올까 봐 모아놓고 트레이닝도 시키고 많이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 다음 단락에 나올 거예요. 보니까 이 앱 자체가 사용하기 굉장히 쉽긴 하지만 그래도 직원들이 안 믿어. 그래서 우리가 걱정 마. Short training session, 트레이닝 세션이라고 하면 수업 같은 거 트레이닝을 시켜줄 거라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세션을 시켜줄 거야 해놓고 140번에 또 문장 삽입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도 앞뒤 보면서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아까 받는 사람이 모든 직원이었잖아요. all staff. 근데 그 모든 직원들은 다 각각의 부서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each team, 각각의 팀은 그다음에 각각 이번 주에 on this week까지 나와서 이번 주에 그거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갖다가 받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럼 저희 부서는 언제 하죠? 몇 월 며칠 날 하죠? 이런 내용이 다들 이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곧다가 그 얘기를 쓸 거예요. 그래서 제 140번의 정답은 뭘로 들어가냐면 C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대상으로 여러분들 걱정 마세요. 당신의 매니저가 각각 매니저가 있겠죠. 매니저가 지금 will let you know 당신에게 알려줄 거예요. 언제 트레이닝이 잡혀 있는지라고 해서 그 날짜까지 여기서 말해줄 거다라는 걸 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C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가볼게요. 141번은 여기 문장 삽입 문제죠. 그래서 문장 삽입 문제 앞에도 문장이 있고 뒤에도 문장이 있고 그 문장 사이에서 양옆을 연결한다. 부사 역할이긴 하거든요. 혼자 다니니까. 근데 앞문장, 뒷문장을 연결한다라고 해서 접속 부사 자리입니다. 그럼 앞뒤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앞에는 트레이닝 세션 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원들한테 또 부탁하는 내용 명령문으로 시작을 하는데 please 제발 prepare 준비해 주세요. 아, 그다음 트레이닝 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나 봐요. 지금은 요 웹사이트에 들어간 다음에 그다음에 앱을 인스톨 설치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운 user account 그 사용자 아이디랑 비번파는 그런 계정 같은 걸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한 다음에 여기도 또 명령문인 거 보이시죠? 앞에도 명령문, 뒤에도 명령문. 그럼 아까 계정을 파라고 한 다음에 그 계정에서 쓰는 너의 사용자 이름을 이제 휴씨, 또 다른 담당자입니다. IT 부서에 있는 담당자에게로 보내주세요 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요거 파트 5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 짤, 뒤, 조동사 can이랑 나와서 뭐를 할 수 있도록이란 뜻이었었죠. 그래서 그가 당신을 회사 그룹에 추가할 수 있도록 이거 네임 좀 보내주세요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하라는 일을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세요. 나열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41번의 가장 적절한 표현은 be, then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then은 그 다음에 란 뜻으로 쓰인 거고 우리 이거 처음 들어보지 않지 않나요? 원래 회화 때도 and then 하면서 그 다음엔 또 이거고 그 다음엔 또 이거고 회화 때도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b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문제에서 이렇게 C를 쓰신 분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C의 특징도 알려드릴게요. Meanwhile, 이 아이도 좀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얘는 두 시점 사이에서 그러는 동안에 요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 자리 말고 여기요. 140번 뒷자리에다가 밑줄을 뚫어놨으면 너한테 트레이닝 언제 잡힐 건지 알려줄 거야. 그 다음에 트레이닝은 미래에 있을 거고 그 트레이닝 시점 전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요 사이에서
그 트레이닝을 기다리는 동안에 너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 라고 했었다면 여기 앞자리였다면 meanwhile이 정답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를 뚫어낸 게 아니라 요 사이를 뚫어냈잖아요. 여기는 meanwhile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A랑 D도 여기서 해석상 어울리지 않으니까 한 번만 참고해 주세요. 자, 그리고 142번 갑시다. 마지막 어휘 문제인데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약간 작은 변화가 그 다음에 어떨 거냐면 that could really our operation, 우리 회사의 운영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거야 라는 말을 쓸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줄에 더 효과적인 efficient한 뭔가 우리가 시스템이랑 프로그램 이런 게 필요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효과적인 느낌하고 일맥상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정답은 A번이거든요. 그래서 A번에 나오는 이 streamline을 암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streamline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stream이 원래 유선형으로 만들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일이 이만했어요.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뚱뚱했는데 그거를 유선형으로 이렇게 이만한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만했던 일을 이렇게 좀 줄이는 거니까 간소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시면 streamline이랑 똑같이 S자로 시작하는 simplify랑 동의어로 맨날 paraphrasing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막 수기를 쓰고 정신없이 했었는데 이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하면 더 단순하게 간소하게 효과적으로 시간 아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답은 A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좀 알고는 계세요. publicize는 그냥 알리다 홍보하다고 그 다음에 institute은 도입하다 시작하다 해석상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트 6는 끝내보도록 하고요. 이제 파트 7을 해볼게요. 와, 파트 7이야말로 정신력 싸움이고 시험장 가서 정말 초집중해서 푸셔야 됩니다. 파트 5는 사실 머리를 비우고 푸셔도 돼요. 해석하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빈칸 앞뒤 보고 냉철하게 해야 되지만 파트 7은 요즘 점점 어려워져서 한 줄이라도 건너뛰면 정답을 잘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읽으셔야 돼요. 다. 자, 그 총 54문제. 어마어마하죠. 15개 세트 54문제나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 지문이 10세트, 연계 지문이 5세트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15세트가 있고 54문제인데 제가 이상적인 제한 시간은 한 문제당 대략 1분으로 계산을 해서 54분 안에 들어오시는 게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요. 그 문제수 세셔서 제한 시간이 뭐 5문제면 5분 안에 풀어야 돼. 이 생각을 하면서 푸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우리 수강생들한테 다 같이 풀 때요. 꼭 시간 재고 풀고요. 제가 그때는 연습하는 차원이니까 이게 스크린에다가 시간을 띄워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들한테도 5분 안에 탈출해야 돼? 그러면서 방탈출 게임처럼 항상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풀다 보면 시험장 가서 그거 버릇돼가지고 되게 여유롭게 풀더라고요. 그러다가 막 20문제 못 풀고 나오고 이럽니다. 정말 빠르고 그다음에 초집중해서 해석 잘하셔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해설 영상에서는 전체를 다 다루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중요한 문제만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반 정도 다룰 거예요. 단일 지문에서 3세트, 연계 지문에서 3세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파트 7. 파트 7을 또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리고 사실 파트 5는 진짜 이렇게 올라요. 그냥 제가 하는 말 듣고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오르지만 파트 7은 그렇게 금방 오르진 않고 계단식이에요. 와, 안 될 것 같지만 노력하다 보면 딱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안 될 것 같다가 노력해보면 딱 올라가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인내심이 필요하고 노력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공부할 때 어떻게 되시는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문제 풀 때는요. 이렇게 지문이 있잖아요. 그럼 지문을 먼저 읽는 건 아니고 여기 유형 정도만 파악하시면 돼요. 지문은 먼저 읽으면 다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문 유형 정도 이런 게 나오는구나 하고 그다음에 곧장 질문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질문이 만약에 단일 지문이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질문을 읽는데 질문도 보기까지 다 읽는 건 아니고 리스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 써있기 때문에 보기는 읽는 게 아니라 질문만 보세요. 그리고 질문에서 그냥 키워드를 좀 정리하면서 키워드가 주로 막 앞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특히 끝에 많이 있는데 키워드 보면서 아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이런 걸 물어봐 이따가 이런 거 잘 찾아야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키워드 정도 보고 근데 미리 키워드 읽어도 좀 많이 잊어버리긴 하지만 그래도 안 읽고 시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키워드를 좀 잡고 그래 대비를 한 상태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문으로 가서는 또 멍 이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아까 물어본 질문의 키워드를 내가 찾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읽다가 키워드 나왔다 그럼 키워드를 주시하면서 이게 정답의 근거 같은데 하면서 끝까지 읽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질문의 키워드로 가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게 정답인가 하면서 정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곧장 문제를 풀면서 진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이걸 다 읽고 푸는 게 아니라
미리 본 다음에 여기 풀다가 요거 찾고 좀 중간에 있다가 요거 풀고 중간에 있다가 요거 풀고 약간 문제 지문이랑 질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게 원래 정상이긴 해요. 그래야지 더 빨리 풀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초반에 연습이 안 되면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푸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중 지문, 삼중 지문 전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진짜 방탈출 게임 같아요. 저 시험장 가면 약간 스릴감을 느낍니다. 아, 여기서 힌트 찾았다. 저도 되게 쾌감을 느끼면서 푸는데 이게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삼중 지문이라고 치면 이렇게 지문이 세 가지가 있고 요렇게 질문이 있는데 질문 키워드 미리 읽고 쭉 풀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풀어요. 근데 이렇게 삼중 지문 같은 경우는 5문제 중에 최소 2문제는 너와 나 연결고리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요 단어랑 요 단어랑 연결해서 푸는 거 하나 또는 뭐 이 단어랑 이 단어랑 연결해서 푸는 거 하나 이렇게 연결고리 문제가 있습니다. 삼중 지문에서는 5문제 중에 최소 2문제 그다음에 이중 지문에서는 최소 1문제 정도 이렇게 연결고리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저도 항상 표시하면서 연결고리였군 이렇게 푸는데 이 5문제 중에 어느 문제가 연결고리 문제일지는 몰라요.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걸 찾으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 땐 이렇게 푸세요. 근데 풀고 채점하고만 끝나면 사실 많이 안 늘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 땐 어떻게 하시냐면 항상 독해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A가 정답 같아요. 이런 거 없어요. 정답의 근거가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정답이랑 본문 몇 번째 단락에서 몇 번째 줄에는 이것 때문에 정답이다. 그 근거를 찾아서 저는 수업 시간에는 원래 우리 수강생들한테는 같은 색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단어 시험 뭐 잘 보고 숙제 자료 형광펜도 많이 나눠주고 그럽니다. 예쁘게 정리하면 재밌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두 번째 문제는 뭐 초록색으로 표시하고 그래서 저희 나중에 카페 놀러 오시면 우리 수강생들이 숙제한 거 올려놓는데 되게 예쁘게 정리해서 많이 올려놔요. 그리고 예쁘게 또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토익에 나오는 지문이 매번 비슷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서 여러 번 보다 보면 약간 비슷한데 단어만 바꿔서 나와 출제됐을 때 금방 알아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꿰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정리하면서 또 멍 때리면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아, 본문에 이렇게 나왔던 단어가 정답으로는 이런 단어로 말 바꾸기가 있었구나. 패러프레이징이 이렇게 됐구나. 그걸 또 정리를 하는 거예요. 패러프레이징 되는 단어도 항상 스타일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찾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옛날 토익보다 요즘 토익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 A, B, C, D가 있었을 때 옛날 토익 같은 경우 막 5년 전, 8년 전 토익은 정답이 A였잖아요. 그럼 나머지 보기가 좀 우스웠어요. 아, 뭐 이런 오답 보기를 너무 이제 헷갈리지도 않는다. 명확하게 A잖아. 이렇게 풀렸는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A가 정답이잖아요. B, C, D도 굉장히 그럴싸하게 납니다. 그래서 요때 여러분들 되게 매력적인 반쪽의 함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성급하게 이쪽 부분까지만 봤으면 정답인 것 같아. 근데 뒤를 보니까 요 단어가 틀렸어. 그래서 이렇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반쪽의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맞은 부분은 밑줄, 약간 틀렸던 부분은 이렇게 아니란 표시를 가운데 찍으로 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C번도 막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까지 보면 완벽했어. 근데 앞부분이 좀 틀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쪽의 함정을 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헷갈리게끔 내는구나. 그걸 연습을 하다 보면 오답이 금방 보여요. 노력했다. 출제위원들이 노력을 했어. 나를 헷갈리게 만들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난 속지 않아.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틀린 문제 있잖아요. 한 번 틀렸던 문제는 또 틀려요, 사람이. 항상 그 안 좋은 습관은 화석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특히 공들여서 보셔야 돼요. 내가 왜 틀린 거지? 그럼 주로 이럴 때도 있어요. 이제 질문을 또 대충 봤을 때. 보기에 있는 내용이 다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질문에서는 A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나는 B에 대한 거를 막 찾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실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대충 봤나? 질문 잘 봐야겠다. 요런 거 아니면 아까처럼 보기를 내가 잘못 봤구나. 반쪽의 함정이었구나. 또는 저희가 뜻만 보느라 시제를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래 시제가 맞는 건데 과거 실수 틀렸구나.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거요. 제가 고유명사는 무조건 표시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 시험장 가서 이렇게 낙서하는 행위 괜찮아요, 여러분들. 답만 크게 안 쓰면 돼요.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건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나가면서 사람 이름 나오면 요 사람이야, 요 사람. 회사 이름 나오면 요 회사야. 그다음에 뭐 금액 같은 거 나오면 얼마야. 그다음 날짜, 뭐 지명 이름 이런 건 무조건 메모치면서 갑니다. 그걸 정리를 해서 만약에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A를 확실히 찾아야 돼요. A에 대한 거. 근데 꼭 A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막
B의 사람에 대한 내용을 찾고 막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유명사 확실히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그냥 단어 뜻을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왜 틀렸는지를 정리하면서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 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적게 풀더라도 정리를 꼼꼼히 하잖아요. 그럼 점수가 확 오릅니다. 그래서 문제만 풀고 끝, 문제만 풀고 끝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은 같이 한번 단일 지문 세 세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막 두 문제, 세 문제 딸린 거는 좀 많이 뺐고 세 문제, 네 문제 딸린 좀 긴 거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같이 볼게요. 먼저 161번부터 163번까지. 자, 아까 이렇게 했죠? Refer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아, 광고 글이구나. 요 정도만 살짝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질문으로 갈게요. 161번. 지금은 the job being advertised까지 해서 지금은 이 질문을 미리 보면 키워드가 주로 뒤에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도 약간 유추가 돼요. 오늘은 직업에 관련돼서 직업 채용 광고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 직업에 대해서 광고한 것 중에 지금 옳은 거를 찾을 거예요. 옳은 거. 그럼 이 직업을 좀 볼게요. 오늘은 Airport Operations Specialist라고 해서 공항에서 그 여러분 항공장 뭐라고 그러죠? 공항에 이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비행장에서 관리하는 스페셜리스트를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공항 이름도 나오고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오늘 정답을 좀 찾으셔야겠죠? 근데 오늘 정답은 어디쯤에 나오냐면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제가 표시할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스페셜리스트는요. 일을 해야 되는데 12-hour shift. 이때 shift는 교대 근무예요. 교대 근무로 일을 하셔야 되겠고 그 교대 근무는 rotated, 회전이 된다, 교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 단어 외울게요. periodically. 이 단어를 모르시면 좀 힘들어집니다. 일단 차근차근 할게요. period까지는 기간이에요. 근데 이게 기간적으로가 아니라 periodic까지 좀 외우게 periodic까지 하면 그 기간을 두고서 뭐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인이란 뜻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periodical까지 나오면 또 명사로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잡지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periodically까지가 그냥 정기적으로예요. 그럼 정기적으로 뭔가 교대 근무를 하시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나왔던 periodically를 어떤 단어로 바꿨었냐면 routinely로 바꿨었습니다. 얘도 정기적으로란 뜻이고 또 하나 갈게요. 정기적으로 할 때 또 많이 쓰는 단어가 regularly도 있어요. 요 세 마리가 굉장히 서로 paraphrasing 할 때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같이 외우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기서는 rotate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rotate를 또 어떻게 paraphrasing 했어요? change, 바뀝니다 라고 했고 여기도 shift, 교대 근무를 schedule, 일정으로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색깔로 표시하면서 이렇게 paraphrasing이 됐구나.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비슷하게 나왔을 때 꼭 맞출 수 있습니다. 연습하세요. 그 나머지는 오답복인데 여기서는 이 hourly basis가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당으로 약간 알바처럼 받는 건데 여기는 알바가 아니에요.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 정규직이고 샐러리, 연봉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지우셔야겠죠. 그리고 공항이긴 한데 비행기 타고 많이 비행을 하는 데가 아니라 비행장을 관리하는 곳이에요. 공항을, 비행장을. 그래서 비행기 탄다는 말은 없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자, 그리고 162번 갑시다. 이 낫은 꼭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옳지 않은 바 찾을 거예요. 근데 또 옳은 바 찾으시면 안 돼요. 옳지 않은 바라 이 문제는 좀 오래 걸립니다. 요즘 좀 덜 나오고 있기는 해요. 옛날엔 더 많았었는데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긴 한데 옳지 않은 거라 A, B, C, D 중에 세 마리는 옳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옳아서 아니구나. 옳아서 아니야. 지우고 옳지 않는 걸 찾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요 직업에 necessary, 필요하지 않은 걸 찾을 건데 오늘 첫 번째 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세 번째 단락이에요, 여러분들.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후보자들은 must have,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2 years associate degree, degree는 토익에서 나올 때 학위예요, 학위. 대학교 학위를 꼭 가져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학위가 꼭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학위가 있거나 or를 볼게요. or은 A or B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위가 있거나 아니면 학위가 없었어도 5년이라는 이전에 experience, 경험이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오늘은 학위랑 경험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정답이 금방 나왔습니다. A번이에요. 지금은 여기서는 experience라고 경험이라고 했는데 그걸 history로 바꿨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relevant, 관련된이라고 썼는데 그걸 similar로 바꿨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일의 역사, 그러니까 일을 한 역사니까 지금은 경험이 되는데 그거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학위가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건 아니라서 금방 정답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그럼 보면 다 있어야거든요. 그럼 나머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있어야만 한대요. required 꼭 있어야 되는데 valid driver's license니까 운전면허증 있어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는 license라고 했는데 그 운전면허증을 뭐라고 썼죠? 이 C로 가볼게요. C는 vehicle,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permission, 허락. 그래서 지금 license를 permission으로 바꿨었구나. 얘는 옳은 거네. 옳으니까 지워야지.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50 pounds짜리 무게, 좀 무거운 거를 편안하게 들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된대요. 무거운 거 잘 드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것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object를 lift, 똑같은 lift 단어 썼네요. 근데 들어 올릴 수 있는 strength, 힘. 여기는 be able to라는 표현을 썼고 그걸 strength로 바꿔 쓴 거죠. 이렇게 paraphrasing이 됐네. 얘도 옳으니까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요. remain on their feet, 발로. 그다음에 오랫동안, hours라고 하면 수시간이거든요. 그럼 몇 시간 동안이나 계속 발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 오랜 시간 장기간 서 있을 수 있는 능력도 본다는 거예요. 저도 인강 찍을 때 계속 오래 서 있거든요. 근데 잘 서 있죠? 이런 능력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B번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hours라고 썼고 그 long period, 오랜 기간 동안 서 있을 수 있는 on their feet으로 remain 된다는 거니까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바꿔 써서 얘네는 다 필요한 능력이 맞습니다. 이렇게 지워주세요. 163번 문장잡이 문제는 무조건 먼저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본문을 읽기 전에 얘를 보면서 힌트도 있었어. this. 이 this가 누구지? 계속 유념을 하면서 보셨어야 돼요. this는 단수고 this는 복수죠. 그럼 앞에 나왔던 복수 명사를 this로 받은 다음에 이것들은 may include 아마 포함을 할 겁니다. aircraft malfunction 무섭다. 비행기 고장이나 비행기 고장 나면 안 되는 건데 비행기 고장이나 inclement weather 얘도 외울 거예요. 악천후 날씨가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악천후 그 다음에 wildlife라고 하면 이거 야생동물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에어필드에 야생동물이 갑자기 나타났어. 이런 거 다 위급한 사항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들은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니까 쭉 읽으면서 1, 2, 3, 4번이 나왔을 때 그 앞에 뭐가 이것들 위급사항들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돼요 사실. 그래서 미리 이거 읽고 본문을 위에서부터 쭉 읽다가 1번이 있다. 그래서 1번이라서 딱 앞을 봤는데 보세요. emergency situations 복수로 나온 거 보이시죠? 딱 1번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뽑혀서 일할 사람들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있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위급 사항들에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함,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1번 자리에 정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도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는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article, 신문기사가 나왔습니다. 신문기사는 뭐 한국말로 써 있어도 어려운데 뭐 영어로 써 있다고 쉽겠습니까? 그것도 관심 없는 분야라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고유명사 잘 정리하고 애초에 신문기사를 왜 쓴 거지? 이런 거 생각하면서도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엔 지방에서 November 2nd에서 좀 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질문으로 먼저 가서 볼게요. 오늘은 이 신문기사의 purpose, 목적 물어봤습니다. 애초에 왜 쓴 거지? 그럼 신문기사의 목적은 거의 두 갈씩이라 첫 번째 질문 잘 보시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딱 단락을 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여기서부터 talks, 이야기가 will soon begin, 곧 시작이 될 겁니다. between A and B. 그래서 오늘은 모엔이라는 city, 그 시가 있어요. 그리고 surrounding은 형용사로 그 주변이란 뜻인데 그 주변에 있는 Favory County, 그 미국의 지역 단위죠. Favory County가 있대요. 그래서 빨리 머릿속으로 고유명사 정리. 모엔이라는 시랑 Favory County라는 그 마을이 있어요. 두 개 지명이 나왔는데 그 둘 사이에 얘기가 있어요. 얘기가 곧 시작이 될 건데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shared가 공유된이잖아요. 그래서 공유된 civic center complex, 관청 같은 거를 지금 짓는 거, 빌딩하는 거에 대해서 토론을 할 거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넣으시면 돼요. 두 지역이 약간 지명이 같이 쓰는, 그 지역이 같이 쓰는 관청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따가 보면 두 번째 단락에도 그 제안된 joint도 shared랑 같이 쓸 수 있는 말이죠. 공동으로 쓰는 complex,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정답은 B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introduce, 소개하기 위해서 그 제안되는 construction project, 여기는 building, 짓겠다고 했는데 그걸 construction이라는 단어로 바꿔 쓴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165번 갑시다. 165번은 동의어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동의어 찾는 문제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여러분들 그냥 얻어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에 6번째 줄에 나오는 do의 동의어를 찾는 문제예요. 근데 do가 여러 가지 뜻이 있기는 한데 do 다음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럼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하기로 계획이 돼 있다. 그래서 be due to 부정사는 be expected to 부정사랑 동의어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 말에 막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뭐 하게 될 예정이다 할 때 쓰는 표현이 be expected to 부정사, be projected to 부정사, be scheduled, be set, be supposed to, be due to까지가 다 뭐뭐 할 예정이다라서 이 표현을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due to가 사실 이렇게 동사 원형 to 부정사 말고 due to 명사랑 쓰게 된다면 그땐 때문에란 뜻이 있고 그때는 would가 아니라 owing to랑 동의어긴 해요. 근데 그럴 때는 둘 다 to 뒤에 명사가 와야 되지 지금처럼 동사 원형이 올 수 없는 꼴이니까 구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66번 갈게요. 166번에는 이 기사에 따르면 Central Mohen이라는 그 지역이 currently, 이 질문에 currently 나오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현재란 뜻이거든요. 현재, 그 다음에 shortage, 부족한 것을 찾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럼 저 지방이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딱 봤는데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좀 등장을 해요. 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Central Mohen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Central Mohen은 여기 보면 current, 현재 갖고 있는 시청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현재 시청을 이번에 새로 관청 만들면서 새로운 관청을 앞으로 쓸 거니까 지금 현재 있는 시청은 안 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청을 repurposed, 다시 목적을 변경해서 바꿔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뭘로 변경하길 원하냐면 그 윗단락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윗단락으로 올라가면 desperately라고 해서 정말 절박하게 네네 필요되고 있대요. 저 마을에서. 뭐가? 다운타운 하우징, 도심에 하우징, 주택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택으로 목적을 변경해서 다시 쓰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택이 부족했구나. 그게 필요했구나. 그래서 오늘은 여기 부족했다, 필요하다. 그걸로 약간 바꿨었고 그럼 주택, 하우징은 뭘로 바꿔 쓴 거겠어요? residences, 이것도 주택, 주거지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citizen, 그 시민들까지 써서 하우징을 residence로 바꿨었구나. 요것도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67번 갈게요. 이번에는 모엔 말고 Favory County의 government에 대해서 옳은 말을 찾을 겁니다. 자, 그럼 Favory 아까 첫 번째 단락부터 등장을 했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정리. 모엔이랑 지금 Favory County랑 같이 쓰는 그 관청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오른쪽 단락을 보면 또 같이 쓰는 Civic Center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때 같이 쓰는 그 관청의 site, 부지를 어디를 할지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지 중에서 또 우리가 지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그 부지를 선택을 할 때 충분한 주차장 그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때 요 카운티가 여기 나왔던 Favory 카운티겠죠. 그 카운티에 1,8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위한 주차 공간이 필요하대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이 카운티에 직원들이 되게 많은데 다 주차장을 필요로 하네? 대중교통을 사용 안 하나 봐. 다 주차장을 필요로 하니까 다 차 끌고 다니나 봐. 이게 여기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이 카운티에서 지금 소속돼서 일하는 직원들은 자동차를 주로 타고 출근을 하는구나. 주차장이 필요하구나.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정답은 대부분의 그 카운티의 workers, 직원들은 employees를 workers로 바꿨죠. 그다음에 commute, 출퇴근을 합니다. by car, 자동차로. 그래서 자동차를 주차할 parking lot이 필요하구나. 이렇게까지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좀 많이 쓰시긴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신문기사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일 질문도 가볼게요. 온라인 채팅창도 조금 정신이 없죠. 온라인 채팅창은요, 이게 뭐 두세 명 정도가 대화를 하면 나쁘지 않은데 막 여러 명이 대화를 하면 서로 막 말도 겹치고 누구 말에 대답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맨날 물어봐요. 근데 채팅창에서 본인들이 난 누구야 이런 말을 안 하고 그냥 하는 대화를 보고서 이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약간 유추를 해야 돼서 초집중해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온라인 채팅 디스커션 풀 거고 168번부터 봅시다. 이 writers, 이 작가란 뜻이 아니라 이 채팅창에서 얘기한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대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most likely 끼면 약간 유추하는 문제 어려워요. 근데 아마도 무엇을 맡고 있는가? So responsible for, 책임지다, 맡다, 그러니까 업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하는 사람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 job이 뭐냐? 그거랑 비슷하게 간 거예요. 직업이 뭐냐고. 그럼 이거를 처음부터 읽어보셔야 되는데 항상 이 채팅창은 처음에 말하는 사람이 중요하기는 해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말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 볼게요. 안녕 팀원들아, 난 아이디어가 있어. 그 다음에 너네가 좀 의견을 줬으면
됐으면 하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since절은 여기서는 이렇게 vice president, since절 접속사절부터 나옵니다. 부회장님이 우리한테 요청을 했대요. 물어본 게 아니라 요청을 했구만. 요청을 했대요. 그다음에 포함하라고. 그다음에 some new features, 새로운 특징을 in our plans, 우리의 계획에서. 근데 뭐 하는 계획인가 봤더니 우리가 지금 하먼드 하이츠라는 스토어,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을 위해서 우리가 막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거기가 좀 심심하다고 그 계획이 뭔가를 추가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내가 inspiration, 영감을 얻기 위해서 읽어봤대요. 최근에 나왔던 발행본들을 그리고 commercial design 이게 뭐예요? 상업적으로 디자인하는 거. 그러니까 뭐 상업적인 건물 같은 거 디자인하는 거 그거에 관련된 잡지를 보면서 아 이런 거 추가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뻔하네요. 오늘 여기 채팅창에서 나온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commercial design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번에 얘네가 맡았던 게 하먼드 하이츠 스토어 그 매장을 디자인하고 뭐 설계를 하는데 그때 회장님이 아 좀 부족해. 뭐를 추가해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 아 오늘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뭐 놀이방을 넣을까 아니면 키오스크를 넣을까 막 이런 내용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보시고 스토어를 어떤 단어로 바꿨었냐면 스토어를 retail space로 바꿨었습니다. 소매 매장. store. 그래서 항상 토익에 retail space, store, shop까지가 항상 같이 paraphrasing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매장을 디자이닝 하는 것을 맡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A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이디어를 낸 게 내가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아이들 놀이방을 매장에다가 설치했더니 가족들이 와서 아이들을 놀이방에 이렇게 맡겨놓고 열심히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매출이 늘어났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 좋네 이런 내용 쭉 나와요. 근데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토론하면서 물론 아랫부분에 가면 그럼 그때 우리 아이들을 봐줄 직원들도 필요하지 않니? 그러면서 추가적인 직원 얘기도 좀 하고 있고 그럼 내가 조금 더 리서치, 연구를 좀 해볼게, 조사를 해볼게 라는 내용도 나오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제 서비스 인플로이즈라든지 아니면 리서치란 단어가 등장은 하지만 오늘 질문에서 물어본 것처럼 이 채팅창에서 대화하는 사람들의 직업이, 업무가 이거는 아니에요. 그냥 살짝 이거 해볼까? 이거 필요하지 않니? 이게 그냥 언급만 나온 거지. 그래서 오늘은 질문에서 물어보는 걸 잘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그럼 169번 갑시다. 169번에 미스터 스미즈 씨가 그다음에 10시 14분경에 여기 있죠. 10시 14분경에 a high percentage of our customers do have kids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그거의 의도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한 거는 아까 위에 신문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그럼 그 신문 기사를 쭉 읽어본 거 그거에 대해 신문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야 우리 고객님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많은 퍼센티지가 아이들 갖고 있잖아. 그 신문 기사 나한테 다시 한번 좀 보내줘 볼래? 다시 한번 그래 보내줄래? 얘는 안 읽었죠. 그래서 보내줄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그 신문 기사에서 나왔던 내용에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호기심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정답은 이쪽 줄까지 다 읽어보고서 B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의견을 냈던 브루웰의 suggestion, 이 아이디어 있죠? 그 아이디어를 suggestion으로 바꿔 쓴 거고 그게 seems promising, promising이라는 단어도 외울게요. 얘가 미래를 약속하고 있어. 전도 유망한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 미래 성공적일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렇게 관심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이디어가 나왔던 그 기반이 되는 신문 기사 좀 막 줘보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 정답은 B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0번 키워드는 맨 뒤에 오늘 사람 이름 잘 찾기로 했었죠. 미즈 머레이라는 사람 먼저 찾아볼게요. 그럼 오늘 채팅창에서 여러 사람 이름 중에 머레이를 찾으셔야 되는데 10시 18분경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머레이에 대해서 암시되는 바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만 보면 모르고 앞이랑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그 신문기사 얘기부터 계속 할게요. 그 기사 좀 보내줄래? 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들어가서 보면 돼 하면서 링크를 줬어요. 밑줄 쳐 있죠? 근데 링크를 들어가서 보는데 근데 이거 only 오직 여기 볼 수 있어. 만약에 네가 subscription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매거진에 subscription은 정기구독이잖아요. 그 잡지에 정기구독을 갖고 있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스미즈는 괜찮대요. 나 지금 볼 거야. 얘는 정기 구독을 갖고 있나 봐요. 근데 머레이 씨는 I can access the article. 나 그거 기사에 접속을 할 수 없으니까 왜 접속을 못 하겠어요? 여기
subscription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는데 얘는 없으니까 못 보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정답은 D로 가시면 됩니다. subscribe, 정기 구독을 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publication을 요 단어 외울게요, 여러분들. 토익에서 magazine이라고 하면 다들 알아들어요. 그리고 저널까지도 알아들어요, 잡지인 거. 근데 저널, magazine, publication이 요게 또 여러분들 정기 간행물 같은 거 다 받은 그냥 출판물 책이 됩니다. 요 단어 좀 외울게요. publication, 출판물. 그래서 잡지를 publication으로도 많이 바꿨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71번 또 갑시다. 또 다른 사람 이름 나왔어. 도대체 몇 명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미즈 러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맨 끝에 키워드 concerned about, 걱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러시를 먼저 찾고 여기 10시 20분경에 벌써 걱정하고 있네. 그래서 막 이 아이디어 좋지 않니? 막 이렇게 말하다가 야 근데 우리 필요하지 않니? 그러면 특별하게 트레인 받은 직원들이 필요하지 않아? 아이들 볼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우리 또 매장에 아이들 잘 볼 수 있는 직원 뽑아야 되잖아 하면서 직원이 필요하지 않니? 라고 썼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적인 그다음에 여기는 employees를 staffing으로 바꿨어서 그게 need 필요해. demand 수요가 있어. 요걸로 바꿔 쓴 거죠. 그래서 정답은 A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적절히 바꿔 쓰고 있구나를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연계 지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계 지문은 제가 3세트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부터 갑시다. 자, 첫 번째는 가이드라인 181번부터 185번이에요. 가이드라인과 이메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셔야 되는데 한 문제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가 지침서인데 좀 어렵긴 해요. 오늘은 What is said about CPE에 대해서 옳은 말을 찾을게요. 약자를 쓰고 그래. CPE가 뭐지? CPE를 찾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보니까 지금 여기서 좀 읽어볼게요. Canaclean Education Board. 그래서 지금 Canaclean 교육위원회 이런 게 있고 지금은 선생님이 되려면 또 아무나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라 교원 자격증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먼저 좀 가보도록 할게요. SEC 먼저 좀 찾으셔야 돼. 이게 요기의 약자인데 지금은 standard, 표준, educator, 교육자, certificate 이 단어 외울게요. 발음도 certificate가 아니라 certificate 이렇게 외우시면 좋고 자격증이에요. 근데 그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자격증을 따려면 그냥 따는 게 아니라 또 앞잡았어요. continuing, 계속적인 professional, 전문가, education, 교육이라고 해서 CP, 그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교육에 대해서 옳은 말을 찾으래요. 정신이 하나도 없지만 초집중해서 볼게요. 자, 그럼 그 교육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 교육은요. 지금 받으려면 특정 시간, 최소 시간 이수를 해야 돼요. at-least가 최소라서 최소 150시간이나 최소 200시간 같은 거를 지금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게 5년 단위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5년마다 만료가 되죠. 토익은 몇 년마다 만료돼요? 2년마다 만료돼서 2년마다 renew, 갱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이 2년에 한 번씩 계속 오고 있어요. 8년 전 수강생이 2년마다 계속 와. 그래서 그분의 성장 과정을 보고 있어요. 20살 때 만났다가 그 학생이 지금은 어엿한 막 거의 성인이 돼가지고 막 결혼도 하고 있고 막 취직도 해서 이제 직장인이 다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원래 이게 갱신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5년마다 갱신하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D번은 옳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는 each year, 매년 갱신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매년이 아니에요. 지금 5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미니멈 넘버를 갖다가 이수를 해야 된다까지는 너무 좋았어. 근데 여기는 찍 거버리세요. 반쪽이 함정. 그래서 D번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읽어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때 이거를 갱신을 하려면 보세요. 이 자격증은 갱신될 수 없습니다. Any other means, 다른 방법으로는요. 예를 들자면 뭐 시험 통과하는 거요. 시험 한 번만 보면 갱신되나? 토익은 그렇죠. 토익은 시험 한 번이면 갱신이 되는데 그게 아니야. 여긴 시험 한 번 본다고 갱신되지 않아요. 이수 시간, 150시간 여러분 트레이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보는 거 가지고 안 돼라고 했는데 오히려 B번은 반대 내용을 썼더라고요.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은 따로 이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 반대야. 그래서 이것도 지워버리시면 돼요. 중간에 뭐 시험 얘기가 등장은 했지만 시험을 봤다고 해서 이걸 안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밑으로 내려갈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교육을 받으면서 documentation, 그들이 이렇게 완료했다 문서들을 이제는 그걸 기록을 하고 추적을 하고 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C번에 선생님들은 트랙을 해야 된다. 그들의 completion, 완료를까지 나왔어요. 여기는 뭐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까지 나왔는데 그거를 웹사이트를 통해서요?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건 그냥 하라고만 했고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과정들 정보가 있다고 했었지 둘을 이상하게 연결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의 단어가 같은 단어 나왔다고 정답으로 막 하는 건 아니에요. 보기를 되게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정답은 여기쯤에 나와요. 여기 추적하고 기록은 해야 되는데 이런 문서들을요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나와요. 그래서 요번에 그 지원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대요. 필요는 없고 나중에 얻으시 감사인데 감사가 있을 때다 그때 그냥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당장 지금 갱신할 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A를 가시면 됩니다. 이런 문서들 있죠. documentation을 evidence, 증거로 바꿔가지고 지금은 이 SEC를 SEC, certificate을 갖다가 renew를 할 때 지금은 그 문서들이 꼭 필요한 거는 아니다. 여기도 does not need to be submitted. 제출될 필요는 없다. 이걸 약간 적절하게 바꿔서 정답은 A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다음 182번 가보죠. 182번은 질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무엇은 의무를 지우는가? 교육자에게 a greater number of CP hours. 그럼 a greater number of는 더 많은 지금 이 교육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의무지우는 그런 건 무슨 요인 때문에 그러냐 이건 거예요. 그럼 여기서 더 많은 이수 시간은 어디쯤에 찾으면 되냐면 동그라미에서 얘는 150시간인데 얘는 200시간이잖아요. 50시간이 더 많아.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쪽 부분을 잘 보시면 됩니다. 봤더니 152번은 그냥 담임교사 선생님 있죠. 그냥 교실 안에서 일하는, 교실 안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은 150시간만 하면 된대요. 근데 그거 말고 also 또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선생님 말고도 행정 쪽에 자격증이 있거나 교육 직원, 학생들 서비스에 자격증이 추가적으로 있는 사람은 200시간, 50시간 더 해야 된다는 뭐 이런 내용이 나왔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고 정답은 C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또한 이런 certificate, 자격증도 갖고 있는 사람, 이때 자격증 certificate을 credentials로 바꾼 겁니다. 얘도 자격이란 뜻이라서 추가적으로 자격을 더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더 이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C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183번의 밑은 이거 너무 유치한 문제, 너무 자주 나왔던 문제라 밑이 여러분 단순히 만나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나다,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 항상 satisfy랑 동의어예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다, 동의어 여러 번 나왔던 거니까 알고 계세요? 자, 이제 184번 풀 건데 제가 이 표시는 해놨죠. 이거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는 표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중지문에도 하나의 연결고리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자, 얼마나 많은 금액을 Mr. Turtles라는 사람이 pay, 돈을 내야 될까요? 그가 갱신하기 위해서는 요 자격증을 promptly, 즉시 그 다음에 요 이메일을 받자마자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요 사람은요, 두 번째 질문 이메일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메일에 받는 너라는 사람이 지금 터틀스인데요. 너라는 사람한테 여기 고등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되게 다급하게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왜 보냈는지 볼게요. 자, 당신의 교육 자격증이 expired, 만료가 돼버렸대요, 벌써. 지난주에. 그럼 벌써 만료된 사람을 선생님으로 원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장 immediately하게 갱신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은 얼마를 내야 될까요? 근데 벌써 지난주에 만료됐거든요. 그럼 첫 번째 질문 가서 찾아볼게요. 금액률을 딱 보는데 여기서 만약에 expiration, 만료 전에 제대로 했다면 25달러만 내면 된대요. 근데 지난주에 만료가 됐잖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럼 만료된 다음 날부터 3개월 내에 그 안에 이제는 갱신하시면 35달러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을 보시고 정답 B 35달러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추리소설 방탈출 게임처럼 푸는 문제니까 재밌지 않나요? 잘 푸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18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85번은 그다음에 그 터투 씨가요. 어떻게 그다음에 갱신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갱신 방법은 이메일에서 교감 선생님이 마지막쯤에 얘기를 해줍니다. 볼게요. 자, 지금은 갱신할 때 쓰는 application, 지원서, 신청서들이 있는데 그것은 both A and B까지 나와서 filled out, 작성을 하면 된대요. 작성이 될 수 있고 submitted, 제출까지 될 수 있대요. 그다음 보르제 웹사이트에서 그 웹사이트에서 작성하고 제출하면 되니까 이 웹사이트를 어떤 단어로 바꿨었냐면 온라인으로 바꿨었고 그다음에 작성하고 제출하는 게 일련의 과정이니까 과정을 마치면 됩니다. 정답은 C로 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좀 조심하실게요. 여러분들 웹사이트에 나왔을 때 이런 메일 같은 건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저희가
이메일은 electronically 전자로 하는 그런 우편이 맞고요. 그냥 메일은요 우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체국 가서. 근데 우체국 가서 뭐 우편으로 뭐 문서 보내라고 했어요?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막판에 이런 얘기는 해요. 교감 선생님이 너가 다 준비되고 나면 너 신청한 다음에 신청 번호 좀 나한테 보내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터틀씨 입장에서 터틀씨의 employer 고용주긴 하죠. 이 편지 쓴 사람이. 근데 그 사람한테 그냥 넘버만 보내주면 되지 이 사람한테 요청을 한다고 해서 갱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도 틀린 문제니까 B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연계 지문은 풀어봤고 이제 두 번째 연계 지문 제가 뽑아온 거 3중 지문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고랑 이메일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그럼 186번 봅시다. 자, 차례차례 풀어볼게요. 이 광고에 따르면 다음 중 not, 옳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웹사이트에서 이용이 되지 않는 거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금은 메나보라는 그 업체가 등장을 하는데요. 뭐 하는 데가 맞는 게 일터로 nature, 자연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해서 식물 같은 거 사무실에 놔주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리고서 오늘의 키워드가 웹사이트니까 웹사이트 쪽 찾아볼게요. 저희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웹사이트 등장을 합니다. 근데 웹사이트에서 일단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제공하는 것들, 그 서비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이라고 해서 이 부분은 A번이랑 같아요. offering services 같이 가서 그거에 대한 정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업한 거의 example, 예시들을 C 볼 수 있대요. 그럼 우리는 workplace에 식물 놔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 찰칵 사진 찍어서 예로 올려놓은 거예요, 웹사이트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또 바꿔 쓴 게 D번입니다. workplaces에 꽃 같은 거나 나무 같은 거 올려놓은 사진들, example이 있는 거니까 이것도 옳은 거니까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뭐를? price quote를. quote는 견적서란 뜻입니다. 견적서. 얼마면 돼요? 근데 견적서를 요청하는 양식이 또 웹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양식 B번도 있습니다. 지워버리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지점을 두고 있는지 그런 목록들은 나와 있다는 말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정답은 C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87번은 결론이 나는 바, 그 다음 미즈 홉킨스 씨의 컴퍼니 회사에 대해서. 그럼 홉킨스 씨 먼저 찾아볼게요. 홉킨스 씨 찾으려면 두 번째 지문, 이메일, 첫 번째 이메일로 가시면 됩니다. 거기를 보니까 보낸 사람이 홉킨스 씨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 회사 사람한테 마이클 리라는 사람한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요청했듯이 제가 지역 회사인 아까 메나보, 그 첫 번째 지문에 나왔던 식물 그 판매하는 회사, 그 회사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식물들을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사무실을 위해서 그래서 일단 얘네 회사가 새로운 사무실을 갖게 되나 봐요. 그러면서 저는 그쪽 상담사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플랜트 식물을 원한다고.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식물은 식물인데 우리 직원들이 쉽게 take care of 할 수 있는 by ourselves. 우리 스스로. 그래서 사실 식물을 관리하는 게 어렵잖아요. 물도 제때 줘야 되고 통풍도 잘 시켜야 되고 막 되게 그런데 온도도 맞춰줘야 되고 근데 그걸 우리가 스스로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식물들로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했고 리스트를 뽑아서 그 밑에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딱 보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지문이랑 연결을 했었어야 돼요. 첫 번째 지문으로 올라가 볼게요. 첫 번째 지문에 얘네 회사가 광고라는 것 중에 크게 서비스가 세 가지가 있어요. 볼게요. 먼저 우리 상담사들이 너가 올바른 식물을 선택하게끔 막 도와주고 이거는 이용했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걸 주문을 하면 배달까지도 해준대요. 이것도 이용할 거죠. 근데 막판에 보면 이제 식물을 이용할 때 complicated 되게 복잡한 maintenance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힘들어 하실까봐 benefit from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직접 가서 원래 visiting 매번 방문을 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직접 케어를 해주는 서비스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용하지 않을 거죠. 왜냐면 얘네가 방문해서 케어해 주는 거 필요 없어. 우리 직원들이 by ourselves 스스로 할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연결해서 자 광고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서비스는 이용하지만 마지막 서비스는 이용을 안 할 거야. 이게 정답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D로 가시면 돼요. 이 회사는 메네바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 one of them은 사용할 계획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D로 가십니다. 복잡하긴 하죠. 그리고 사실 요거는 아까 이 코트가 등장을 했었잖아요. 견적서. 근데 견적서를 정말 요청을 해서 받았는지 아닌지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멋대로 막 상상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다음 188번 갑시다.
그다음에 지금은 아까 홉킨스 씨네 사무실에 대해서 아마도 옳은 말을 찾을 거예요. 그럼 다시 가볼게요. 아까 두 번째 질문 이메일에 보면 우리 사무실에다가 식물 놓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사무실 얘기 맨 마지막으로 가면 사무실을 아직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빨리 배달시켜야 되는데요. as soon as절 시간 접속 사절 나왔어요. 근데 시간 접속 사절에 여기 현재 시를 쓰긴 했지만 이건 현재가 아니에요. 원래 시간 접속 사절에 미래 쓰고 싶을 때 미래 시제 will은 못 쓰고 현재로 강등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미래 이사 가자마자 지금 받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지금 주문을 미리 해놔야 돼 이렇게 나와서 아직 사무실로 들어가진 않았구나. 나중에 들어가는 거구나. 미리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얘네가 들어갈 지금 새로운 사무실은 아직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currently occupied가 차지된 건데 그 앞에 on이 들어갔으니까 unoccupied, 차지되지 않았다.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unoccupied는 다른 말로 vacant, 비어있다. 현재는 비어있다. 곧 이사 들어갈 거다로 해서 정답은 B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9번이 너와 나의 연결고리 문제예요. 세 번째 질문 먼저 갑시다. 세 번째 질문에 보면 답장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리시가 일단 답장을 썼어요. 근데 마이클 리시가 reject, 거절하는 식물이 있어요.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추리소설처럼. 그럼 빨리 가볼게요. 세 번째 질문에 거기 추천해 준 거 다 좋아. 근데 유일한 식물이 있어. 너가 주문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식물이 있어. 근데 그건 어떤 식물이냐면 우리 사람의 피부에 irritation, 자극을 주는 그 식물을 싫다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irritation, 자극이에요. 그럼 이거를 두 번째 지문 가서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문에 가서 이메일 받은 거에 보니까 거기에 추천해준 식물 목록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람 스킨에 안 좋아 이거 여기 있거든요. 봤더니 첫 번째 나무 cranberry tree가요. 스킨에다가 그 즙이 있는데 irritate, 자극을 준대요. 그래서 이거는 싫어라고 했던 거니까 정답은 A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번도 빨리 보도록 할게요. 190번은 Mr. Lee 씨가 일단 미스 홉킨스 씨한테 to do 했으면 하고 요청하는 바가 있는데 그 마지막 질문에 나와요. 마지막 질문은 원래 마지막 질문에 나옵니다. 근데 또한 나는 발견했어. 알아차렸어. 그다음에 모든 그 추천해준 식물들이 quite large, 꽤 크더라고. 그래서 우리 좀 작은 식물들도 주문을 하는 게 어때? 오더를 하는 게 어때?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보시면 캐비넷 위에도 올려놓고 테이블 위에도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저희가 주문을 할 때 몇몇의 아이템을 추가하자. 작은 것도 추가하자. 정답은 D로 갑니다. 이해 푸셨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3중 질문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자, 정리해봅시다. 이번에는 웹페이지랑 일정표랑 article, 신문기사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91번부터 볼게요. 지금은 Luciner Film Commission이라고 해서 루스너 지방 영화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공짜로 제공하는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딱 첫 번째 질문을 보니까 그 루스너 지방에서 영화 같은 거를 촬영하거나 아니면 뭐 뉴스 촬영하거나 이렇게 방송 촬영을 할 때 막 하면 안 되고 permits, 뭔가 허가증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동그라미에 여러 가지 허가증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for free, 공짜를 찾으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마지막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규칙이 있으니까 여기 공짜, 여기 free usage 쪽을 보시면 돼요. 근데 위에가 좀 생각보다 복잡하니까 완전히 이런 문제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촬영을 하지 말고 저희 웹사이트에도 들어가시면 Luciner Film Commissions의 비디오 라이브러리가 있대요. 비디오 라이브러리. 거기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샷츠 장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시티의 랜드마크 같은 거, 관광지들이 있는 그 장면들이 있는데 이건 무료로 써도 좋대요. 그럼 여기서 정답 찾읍시다. 그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거 비디오 라이브러리는 비디오 샷츠잖아요. 그럼 토익에서 이렇게 비디오, 영상, 장면 나오면 항상 바뀌어 나오는 단어가 freeze란 단어입니다. 이 freeze는 영상 편집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막 편집할 때 freeze 넣는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영상, 장면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랜드마크를 famous attractions로 바꿨어서 이것도 유명한 관광 명소죠. 그래서 유명한 관광 명소에 미리 촬영된 장면들은 무료로 사용해도 좋대요. 그래서 정답은 A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192번 갑시다. 192번에는 또 맨 끝에가 키워드예요. 지금은 어떤 날짜의 촬영이 여기요. 허가증이긴 한데 아무 데서나 받은 허가증 말고 Luciner Film Commission에서 받은 허가증, 거기로부터 나온 허가증을 필요로 하는 촬영 날짜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너와 나의 연결고리 문제예요. 여기 연결고리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연결고리.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첫 번째 지문 가서 이거 찾아야 돼요. 그럼 쭉 봤는데 permits가 필요할 때 미출 증거. 얘는 공원 디파트먼트
requirement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 여기요. Film Commission Permit. 여기 Film Commission에서 permit을 필요로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요. 모든 슈팅 촬영인데 public property까지 나와서 공공사유지, 즉 그 시에서 뭔가 소속이 된 갖고 있는 길이나 보도나 이런 데서 촬영을 하려면 요 단체에 의해서 허가증을 받아야 된대요. 그럼 두 번째 스케줄 일정표 가셔가지고요. 길이 들어간 길이 장소인 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일정표 가셔가지고요. 여기 루스너 지방으로 날아가서 촬영을 하는데 그때 길을 찾으시면 돼요. 그럼 로케이션 중에 길이 어디나 봤더니 4th Street 길이 있잖아요. 그럼 요 길에서 촬영하는 저 날짜 7월 14일에는 저기 단체로부터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답은 누구로 가시냐면 C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7월 14일. 너와 나의 연결고리 문제였죠. 자, 그다음 193번 가보도록 할게요. 193번은 세 번째 질문 또 보셔야 됩니다. 신문기사. 요거는 그 두 번째 그 촬영이 있었던 그 일정표에 나와 있던 그 영화 제목과 동일한데요. 영화에 대한 후기를 누군가가 남긴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 등장을 하는 커티스랑 테레사의 지금 캐릭터에 대해서 옳은 말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정리해봅시다. 커티스는 그 영화의 주인공인 박솔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린 박솔인데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챔피언십 드림, 챔피언이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테레사는 이 사람의 오래된 걸프렌드인데 그 박솔 되는 거는 포기를 좀 give up 하고 더 안전한 직업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둘이 상반된 지금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B로 가시면 됩니다. conflicting이 대립되는, 상반되는 desire, 바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B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94번에 rise의 동의어를 쓸 건데요. 요건 읽어보셔야 돼요. 아까 그 article에서 두 번째 단락인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에는 박싱 매치하는 장면이 굉장히 스릴 넘친대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아슬리, 운동선수처럼 잘 연기를 해줬고 특히 감독은 우리 시청자들을 바로 그 사람의 액션 안에 넣었다. 그러니까 정말 실감나게 연기를 했던 거예요. 맞아, 연출을 잘해서.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rise는 바로 이런 느낌을 써서 바로 곧장 그쪽으로 갖다 놨다 시청자들을 directly랑 동의어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와 나의 연결고리 195번도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 장면 중에 오늘 요 세 번째 신문 기사를 쓴 이 비평가, 그 크라우더리요. especially, 특히 praise, 칭찬했던 장면이 있어요. 그걸 찾을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질문에서 이 사람이 일단 요 감독, 린다 곤잘레스가 요 영화의 감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가서 보면 그 감독이 또 무대를 잘 예쁘게 했는데 특히 particularly, especially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특히 아름답게 표현을 했대요. 근데 어떠한 장면이었냐면 커티스랑 지미가 트레이닝을 하는데 in the woods 숲에서 나무들 숲에서 둘이 트레이닝하는 장면이 너무 예뻤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거를 두 번째 일정표 찾으셔야 됩니다. 자, 커티스랑 지미 우즈까지 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가서 커티스랑 지미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커티스, 지미 있긴 했지만 우즈를 찾아야 되는데 우즈를 포레스트, 숲이라고 바꿔 쓴 겁니다. 그럼 숲에서 둘이 트레이닝하는 장면이 있는데 요 장면은 하루 만에 찍은 게 아니네요. 7월 15일에도 찍고 7월 16일에도 찍었어.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연결해서 저 장면은 촬영을 하는데 이틀이 걸렸다. 그래서 정답은 B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삼중 지문까지 잘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요거 가지고도 여러분들 약간 힌트를 얻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독해는 이렇게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을 좀 붙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독해를 재밌게 풀면 토익 점수도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거나 그러면 제가 수업하고 있지 않는 그 쉬는 시간에는 답장을 해드릴 테니까 많은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원탑 토익 박진영 강사였습니다.